이 수주라는 사람도 한동안 트윗에서 많이 언급이 됐고,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 보실 때도 요거 정리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때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요렇게 4년 주기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는 요렇게 변곡이 돼가지고 꺾여서 요렇게 간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틀렸다라고 본인 인정했습니다. 틀렸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이제 틀렸다고라고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매우 실망을 하겠죠. 그러면서 희망도 살짝 넣어줘야 됩니다. 끝에 문장에 항상. 슈퍼사이클 가격 이론은 유감스럽게도 틀렸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고 세상을 매일 변화시킬 것이라고 트윗했다. 약간 이 희망을 살짝 넣어주면서 했겠죠.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25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겠지만 슈퍼사이클 이번엔 아니다. 본인도 인정을 했다. 자, 지금 마켓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많이들 참고하시는 부분이 하면 금리를 많이 참고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연준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을, 그리고 마켓에서 예상하는 것을, 예상치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금리 인하까지는 모르겠어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까지는 기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금리를 인상한다. 금리 인상한다는데 지금 뭐 9월은 보고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연은이죠. 연은의 그 흑인 이름이 뭐였더라? 그 사람이 투표권이 없죠. 그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가다가 멈춘다? 이거조차도 이제는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더 이상 올리기 힘든 포인트. 왜냐면 이거 다음에는 꼭 이제 더 이상 안 올린다면 이렇게 갈 희망이 또 있으니까. 지금 보신다면은 이 가리키는 것이 지금 2022년 12월을 대충 앞뒤로 해가지고 23년 중반까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올 4분기에서 내년 1분기로 어느 정도 이 선을 지금 금리 인상의 그런 선을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11월로 집중된 암호화폐의 운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어떤 포인트가 있냐? 첫째, 미국의 중간선거. 미국 중간선거 이거 제가 5월 초에 얘기했는데 요즘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들. 중간선거. 그리고 두 번째, 시진핑. 요즘 모르겠어요. 리커창이 뭐 어쩌고저쩌고한데, 일단은 시진핑 3연임을 이제 11월에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11월에 이 동서양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이 구간에도 있는 것이겠죠. 그럼 도대체 뭐 이렇게 혼란스럽다. 뭐 중간선거, 그래 뭐 그렇다는데 이거 뭐 전에 오른다는 거냐, 뒤에 오른다는 거냐. 다들 그 똑바로 얘기를 안 해주죠. 이거 이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확답을 딱 정해놓고 생각한다는 것은 앵커링 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다. 우리에게 사고방식이 있어서 상당히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뭐 당장 기대할 건 7월 ETF죠. 뭐 현물 ETF인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블룸버그에서도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는 2023년 중반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7월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는 그레이새끼에서도 GBTC를 현물 ETF로 바꾸는 것이, 그 승인되는 것이 7월이잖아요. 7월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7월에 또 급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기대감이 많은 것이죠. 자, 역대 이제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중간선거 전후로예요. 중간선거 보통 이제 대통령 2년 하고 나서 중간선거 치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간선거 이후에는 주식이 대체로 올랐어요, 역사적으로. 다른 차트로 보여드리자면은 1928년부터 2016년까지 데이터인데요. 3년째 된 때 중간선거 하고 난 다음 그 해잖아요. 역사적으로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중간선거 이전에 오른다라는 그런 얘기보다 중간선거 이후에 오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겠죠. 근데 요즘에 보니까 중간선거 뭐 이전에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통계적으로는 맞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보통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냥 다 나와요. 중간선거 이후에 오른다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말입니다. 여태까지 중간선거 전에 오른다고 보신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통계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 빗대어서 어느 정도 뇌피셜을 좀 선다면 그건 말은 되겠는데, 그걸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중간선거 전에 오른다고 얘기했던 것은 틀린 이야기라는 것을, 왜냐하면 수치잖아요, 이거는. 수치고 데이터는 정답이 옳고 그른 것이 있습니다. 올해 말 여러 가지가 전 겹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실들 들어도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생각을, 스탠스를 가지고 저때 해야지라고 생각해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 미칠 거예요. 그냥 반등하면 이제 포모가 오기 때문에, 만약에 저 시나리오가 간다 쳐도 그 전에 현금은 전 이미 다 고갈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붙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반반 전략이 저는 아주 효과가 좋은 게, 반은 냅둬요. 반 냅두고 날아간다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올라가면 반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갖고 그냥
욕심 없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좋아졌어요, 시장이, 상황이. 근데 내려갔어요. 내려간다면은 이미 반은 가지고 있잖아요. 뭐타로 개수를 또 늘려요. 이미 개수 뭐 옛날에 뭐 살 당시에 이만큼 갈 가격이라 생각하고 거기 이미 다 맞춰놨는데 뭘 또 코인 개수 늘립니까? 뭐 코인 뭐 부자 되실 겁니까? 그래서 떨어지면 정말 떨어진다고 남들이 그 분석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가 본인의 기준을 잘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그때 좀 잡으면은 또 어차피 이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때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만큼의 수익률이 또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또 보상도 또 받으시는 거니까 둘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3월 26일이었나 반반 양념 무만이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냐면 안 들고 있으면 더 힘들거든.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물리는 것이 마음이 편할 때도 있어요. 이게 약간 변태적인 그런 심리적인 작용인데 그런 게 있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상하게 물리고 더 떨어져도 뭔가 이렇게 쾌감이 생기는 그런 거 나만 그런가? 아무튼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예 안 갖고 있으면은 또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미쳐버려요. 스테이블 코인에 좀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미 연준 부의장 CBDC 스테이블 코인과 공존 가능. 자, 이 소식을 보고 저는 한 줄기 희망을 받습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아실 겁니다. 이유는 테라, 루나 사건 때문에 완전히 스테이블 코인, 특히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식 자체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린 상황이에요. 거기에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완전 불이 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막 테더에 대한 의혹 제기민, 저 또한 이제 분석 영상을 올렸지만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는 것이고, 스테이블 코인 뭐타로 있어? CBDC만 있으면 되지. 야, CBDC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 없어질 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연준 부의장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이 사람 아시죠? 그 머리 긴 아주머니, 이번에 확실히 딱 얘기를 해줬어요. 공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였죠. 여기 이제 기사에 안 나있지만은 당장 CBDC 만드는데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대부분 US 달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즉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 시장에 지금 풀어낸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손해는 아니다. 왜 그러냐? 막대한 양의 달러는 앞으로 계속 풀 것이고 미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유지가 됐잖아요. 달러를 풀면 인해서. 근데 달러를 풀더라도 절대 가장 위험한 게 미국 쪽으로 풀었던 달러가 들어오면 안 돼요. 미국으로는. 방향이 달러를 풀었을 때 미국 외쪽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다른 나라로 해가지고 달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왜 소비국가 이러잖아요. 물건을 들여오고 달러를 밖으로 빼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지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어떤 또 새로운 세계, 새로운 가상세계가 만들어졌어요. 여기다가 달러를 푼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손해볼 게 없잖아요. 득이면 득이 됐지. 그것이 바로 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그 신요리지 효과로 인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실제 달러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확실한 것은 USDC, USDT 이런 것들은 실제 1달러를 이제 기관들이 많이 하죠. 대부분 90% 이상의 기관이 상대하는 겁니다. 실제 1달러 한번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 세계 안에 이게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잠기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연준에서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다만 잘못된 걸 잡아야죠. 지금 이 폭풍 속에 있는데, 폭풍과 혼탁한 시장 속, 그리고 막 스테이블 코인에 거부감과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런 속에 있는데, 이러한 상황 때일수록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거는 투자하면 안 되겠죠. 사기성이 높고 폰지 사기급이 높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자율을 보장을 해준다든가 확정 이자를 제공한다는 거 좀 이제 개선되어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이쪽 시장에는 긍정적인 생각,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고요. 돈이 되니까요. 사실 연료잖아요. 암호화폐 상승 연료잖아요. 돈이 되잖아요. 그렇게 다들 서로 물어뜯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